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의학 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게 몇 가지 보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난 1년을 이제 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좀 압축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미국은 사실 이런 중요한 합의를 하고 나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현상 유지책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이 얘기를 하죠. 북에서 핵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안 하고 얼마나 좋냐. 이걸로 만족한다 자기는.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북미 관계에서 더 진전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북이 완전히 비핵화하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너네가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뭐 전전긍긍책. 네. 이 참 이제 안달이 났죠. 그래서 북에서 비핵화 조치를 좀 더 해보지 좀. 영변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안 되나? 그러면 미국에서 왠지 잘해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엄청 순진한 거잖아요. 북에서 이미 선제적 조치를 했어요. 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무기 뭐 생산도 안 하고 선제적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할 의무사항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몇 가지만 더 하면 할 거다. 몇 가지 더 했는데 안 하면. 그럼 또 몇 가지 더 하라 그러겠죠. 그냥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남북관계는 뭐 미국 승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일단 기다려본다.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이런 입장이다. 북에서는 공세를 점점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전선언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제재 해제는 왜 안 하고 있냐? 이건 대북 적대정책 폐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병진 노선으로 갈 수 있다. 새로운 개선법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핵 위협에는 우리가 이제 핵으로 맞섰고, 제재는 자력갱생으로 맞설 거다. 제재 해제를 위해서 뭘 핵을 폐기하고 이런 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죠. 이런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계속 힘겨루기를 한 상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쭉 돌아봤을 때 교훈을 찾자면 먼저 일단 지금까지의 이 상황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정세 주도권이 북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거 북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신년사에서 대화를 전격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모든 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2017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전쟁 날 뻔했어요. 2017년 4월 27일 날 금달이 뜨는 날 깜깜할 때 항공모함에서 핵폭격기가 이륙한다 뉴스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이게 북의 어떤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질서가 싹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세 주도권이 북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도 여전히 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병진 노선 복귀하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길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 초긴장을 해가지고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다. 뭐 지금 뭐 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미사일 2방 빵 쏘니까 미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이 2발의 발사체를 뭐로 올 것이냐. 네, 미사일부터 뭐 불상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가 얘기했죠. 단거리니까 제발 그만 얘기해라.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곤란해진다. 그만 얘기하라. 이렇게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세 주도권 여전히 북이 가지고 있고 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나라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고 있는 그런 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어떤 제국주의적 속성을 쉽게 버리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보세요. 북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대북 제재를 부분 해제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영변 핵시설이 북의 핵시설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뭐 딴 거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딴 거 있는 게 그게 뭔지 자기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변 핵시설이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시설인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북 제재를 뭐 다 폐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해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 부분만 해제해라.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의 대북 제재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차피 해야 될 제재 해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는데 이 손해볼 거 없는 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대국주의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냥 자기가 전부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가지고 조금씩 나눠 갖자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차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무조건 북의 핵을 폐기해야 되는 거지. 나도 좀 양보하고 북한도 좀 양보하고 이걸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신들의 이 국제적 지위가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에서 엄청난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아니 이런 좋은 제안을 왜 안 받았냐. 못 받는 거죠. 한국 정부는 4대 주의적 속성을 쉽게 못 버리고 있구나.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된 이유는 경제 문제죠. 지금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미치겠다 그래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실제로 경제가 어렵죠.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남북 경협이란 말이에요. 남북 경협 통해 가지고 러시아, 중국까지 쭉 진출하면 이거 금방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가스관 연결하자. 이건 가스관 연결하는데 3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자기 임기 중에 이미 가스값을 반값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죠, 이제. 임기가 3년이 안 남았으니까. 이 단순한 해법을 추진을 못해요. 왜? 미국의 승인이 없으니까.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이 빠지게. 답답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어쨌든 북에서 요구한 건 뭡니까? 새로운 계산법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산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이 회초리질을 할 거다라는 거고 벌써 이제 2대 맞았죠. 미사일 2방을 이제 미국이 맞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계속 공세를 지속할 것 같은데 미사일 2발이 날아간 뒤로는 뭐가 없었죠? 왜 뭐가 없을까요? 그 뒤로 지금 미국하고 한국 내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있어요. 대화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는 밝힐 수 없는데 어쨌든 대화하고 있다. 이건 물밑 접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밝히고 있어요. 원래 물밑 접촉이라는 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밑 접촉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지 못해서 막 안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물밑 접촉에서 뭔가 미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거죠. 지금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또 미사일 날아갔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이 제국주의 속성을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대선 기간이 매우 길죠. 내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사실상 내년 1월부터는 대선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 전체가 그냥 대선 시즌이 되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당연히 재선을 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북에서 갑자기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되면 끝장이에요.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북에서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쏘고 미국 국민들 안전해지지 않았냐. 이게 내 덕분이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에서 미사일 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북에서 요구하는 계산법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데 그게. 네.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전 먼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대화 국면 넘어갔을 때.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승인을 하겠냐 이거예요. 북미 대화만 하고 남북 대화는 계속 차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대화를 열어주면은 자신들이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미 워킹 그룹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그래서 북미 대화만 하고 남북 대화는 못하게 차단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북에서도 북미 대화 전에 남북 대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북에서 요구한 대로 미국이 받을 수밖에 없죠. 야, 너네는 일단 실무급 대화만 하고 남북 대화 나 빨리 승인해. 네, 또 편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있구나. 네,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그 미국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6월 말에 트럼프가 방한을 하잖아요. 6월 29일 날 방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방한을 해가지고 판문점에 가가지고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조율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다들 비핵화를 먼저 하느냐, 뭘 먼저 하느냐, 뭐 대북 제재 해제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된 것처럼 사실은 종전선언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과제가 전혀 안 풀리고 있어서 계속 문제가 꼬이고 있는 건데, 남북미 3자가 판문점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종전선언을 하겠죠. 거기까지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건 이제 가장 최대의 희망치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 때 그렇다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3자 정상회담이 사실 그렇게 쉽게 준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편지를 받은 건 매우 이제 청신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얼마 전에 무슨 세미나에 가가지고 망언을 했어요. 한국 정부에게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을 해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짜놓은 이제 하나의 포위망이에요. 여기에 한국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너네 우리 편 와가지고 중국을 상대로 계속 같이 싸우자, 이 얘기예요. 이거를 재작년에도 트럼프가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했죠. 그때 우리 정부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가지고 못 받았죠. 근데 이제 2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연구했겠지? 자, 이제 받아!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웨이. 요즘 이제 화웨이 사태가 미국, 중국 사이에 이제 최대 이슈인데,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개통을 했잖아요. 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려고 뭐 전국적으로 준비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막 개통을 했죠. 몇 시간 땡겨가지고 몇 시간 뒤에 다른 나라가 막 개통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5G에서 제일 이제 그 장비로 선호되는 게 화웨이 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웨이 장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5G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 그걸 막고 있죠. 그 한국한테도 요구한 거예요. 야, 너네 화웨이 쓰지 마.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아무튼 화웨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청와대에서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한일 관계 뭐냐, 빨리 정상화해라. 이걸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일 간에 어떤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빨리 만들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압박을 한 거죠. 이게 이 3가지를 다 하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망하든 말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쥐어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주한미 대사의 어떤 이 억지 주장, 억지 요구.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를 쥐어짜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쥐어짬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에 맞서 싸우는 게 지금 좀 매우 중요하게 나서게 있고, 특히 이제 6월 29일 트럼프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죠.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이거?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트럼프가 처음 이제 방한할 때 다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전국 집중으로 한번 6월 29일 날 총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트럼프에게 여기는 함부로 내가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뭐 트럼프가 뭐 편지 받았으니까 개가천선할 것 같죠? 네, 개가천선할 거였으면 작년에 이미 했겠죠.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국 할 얘기는 뭐 북한에 뭐 완전하고 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하면 안 된다. 남북 경협은 그 이후로 기다려라. 이런 소리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와서 그냥 가만히 그런 소리 하도록,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네네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허용하겠냐 이거죠. 절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트럼프가 방한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보여줘야 얘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북미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